비장한 사관 독사신론. 역사를 바르게 알면 나라를 살리는 비상한 활력이 된다. 신채호는 갈수록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다져 나갔다.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문제였다. 국민 전체의 생존에 역사처럼 큰 힘을 지닌 정신의 자원이 다시 있지 않았다. 백골을 태백산만큼 드높이 쌓으면서라도 적의 나라와 싸워서 반드시 주인으로 살도록 하는 것만이 민족의 살 길이었다. 설혹 명예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노예에게는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육신은 비록 죽어 없어져 백골을 산같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정신의 삶처럼 영원히 사는 길이란 달리 찾을 수 없다. 나라와 민족에 이로운 일이라면 육신을 바쳐 정신부터 살려야 한다. 외적에 의한 나라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단재는 한국의 식민지화 위협이 날로 짙어감에 따라 더욱 비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의 생존을 역사 속에서 찾으려 했다. 고려의 쇠퇴와 조선 왕조 멸망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만 찾다가 결국 약삭빠른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기우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단재는 우리 민족이 무엇보다 이해에 밝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썼다. 을사조약은 5천년 역사가 빛을 잃고 2천만 민족이 불 속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이때를 당하여서는 우리의 회복뿐이며 우리의 존망뿐이다. 무슨 시비가 있을 때이오마는 이때에 어떤 이가 참정 대신 한규설을 보고 위급한 상황을 말하고 어전 회의에 열국 공사를 초청하여 회담을 열어 일본인의 간사한 싹을 꺾자 하자 한규설이 말하기를 나는 천자의 대신으로 망국할 조약에 결코 응낙하지는 않겠으나 서양을 끌어 동양의 일에 참여하게 함은 일본인의 공론에서는 옳지 않는 것으로 배척될 것이니 어전의 열국 대사의 회의는 할 일이 아니다 하였나니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비는 묻지 않고 이해만 본다면 매국자도 일신의 생존을 위함이요 정탐군도 일신의 생존을 위함이니 이도 죄가 없다 할 것인가? 아니다. 이른바 나의 생존은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전체의 생존이며 육체의 생존이 아니라 정신의 생존이니 개인과 육체의 생존만 알면 이는 궁수요 전체와 정신의 생존을 알아야 이를 사람의 생존이라 하나니 개인의 생존만 구하다 전체가 죽어 없어지면 개인도 따라 죽을 것이니 그러므로 개인을 희생하여서라도 전체를 살려야 한다. 실체의 생존만 구하다가 정신이 죽어 없어지면 쓸데없는 한 조각의 가죽만 남으니 무엇이 귀하겠는가. 그러므로 역사는 적국과 싸우다가 전국민이 백골을 태백산만큼 높이 쌓아놓고 명예의 멸망을 할지언정 노예되어 구차히 살고자 하지 아니하니 구차히 사는 삶은 생존이 아닌 까닭이다. 이 이해라는 글 속에는 단재의 정신이 알차게 살아있다. 언론 항쟁의 선두에 선 단재는 논설 기자나 문제의 저술가로서만이 아니라 역사가로서 문학계의 1등 공신이기도 했다. 그는 한 해 맺힌 사학가로서 우리 역사 전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독사신론이 그것이었다. 일편단생이란 필명으로 1908년 8월 27일부터 그해 12월 13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장기 연재한 이 글은 한국 고대사 연구의 방향과 관점을 새롭게 제시한 최초의 성과였다. 그동안 중국 위주로 쓰여왔던 거짓된 역사를 완전히 뒤엎고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새로 정리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같은 책은 가짜 역사의 수라장이었다. 나라의 사면팔방이 모두 자기 강토를 넓히려 하는 적의 나라들 뿐인데 어찌하여 적이 옳다 하는 것을 다 옳다 하며 그르다 하는 것을 다 그르다 하는가. 왕조사관을 끝마금하며 시민사관을 제창한 이 글을 통해 그는 당시 학부에서 펴낸 국사교과서의 오류와 사대 식민주의적 사관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독사실로는 발표되자마자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글 서두에서 단제는 독사실론의 탄생이 마치 일편단생 자신의 새로운 탄생인 양 흥분과 경건함을 보였다. 많은 희망과 큰 슬픔을 함께하여 너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원하노니 오래 살아라. 큰소리 치라. 유수 같을 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국가와 역사관을 밝히면서 서론부터 써 나갔다.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성함과 쇠함의 상태를 살펴 써 나간 것이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자기 나라에 대한 관념이 없어질 것이니 역사가의 책임이 또한 무겁구나. 비록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고대의 역사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유치하여서 중국의 사마천이나 반고의 저술들이 일개 가문의 족보를 전하는 것이요 서구의 로마, 애굽에 대해 기록한 책들이 한편의 재난과 이변의 기록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한즉 우리나라 옛 역사도 어찌 지금의 새로운 눈으로 준엄하게 따질 만한 것이겠는가마는 단 지금 한편의 새로운 역사를 지어냄이 더디니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노라. 국가는 민족 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이므로 단일한 피를 가진 종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종족이 복잡하게 모여 이루어진 국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엔 항상 주동이 되는 특별한 종족이 있어서 이들에 의해 그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것이다. 만약 소반 위에 모래를 뿌리듯이 동쪽에서 온 종족도 여기에 모이고 서쪽에서 온 종족도 여기에 모이고 남쪽 북쪽에서 온 종족도 여기에 모여서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진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추장 정치도 견고하게 할 수 없으며 마을의 하나의 단체도 완전하게 세울 수가 없을 것이니 하물며 국가를 건설한다는 문제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는 국가를 민족 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라고 하여 일민족 일국가의 원칙을 세웠다. 즉 여러 민족이 뒤섞였다 해도 그중 주체적인 민족을 중심으로 국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